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나무는 어린 소년의 놀이터였고 사과 열매를 주었으며 가지를 주고 줄기를 주고 그루터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숲을 거닐며 행복을 느끼고 먹을 수 있는 잎과 열매, 줄기와 뿌리를 얻습니다.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쓰거나 공예품의 소재로 쓰기도 합니다. 숲과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도 많은 것을 주지만 우리가 부유해진 후에도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 숲에서 옵니다.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목재에 대한 요구도 많아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벼운 플라스틱 테이블보다 우아한 나무 테이블을 선호합니다. 접착제로 나무 부스러기를 눌러 만든 재질보다 원목에 가까운 재질의 가구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더 많은 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나무를 베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일까요? 우리 숲을 베는 것이 안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열대림을 베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대림을 베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100번 양보해서 열대림을 베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나무를 벨 수 있을까요? 달리는 차창 밖의 풍경은 초록색이고 뒷산에는 나무가 많지만 우리가 쓰는 테이블은 수입 목재로 만듭니다. 가구도 수입 목재로 만들고 악기도 수입 목재로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원목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뉴질랜드,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입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정말 먼 나라들입니다. 나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나무들을 우리 곁에서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울산의 숲에서 자란 나무를 울산의 나무꾼이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하고 지역의 목수가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리 곁에 오래 두고 쓰는 방식은 왜 어려울까요?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어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라산의 나무를 베어 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숲들은 자연공원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는 숲의 나무를 베어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무를 키워서 목재를 얻기 위해 40년 전에 조성한 숲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한 양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숲을 우리는 법정림이라고 합니다. 매년 일정한 양의 목재를 생산하는 숲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숲에 걸어 들어가서 적당해 보이는 나무를 베어 꺼내오면 되는 걸까요? 1년에 한 그루의 나무만 필요하다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꽤 많은 양의 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굉장히 넓은 숲이 필요합니다. 아주 넓은 면적의 어린 숲부터 오래된 숲까지 다양한 나이의 숲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생산이 가능한 숲의 나이 구조를 법정 연급 분포라고 합니다. 목재 생산을 위한 숲 100헥타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년 된 숲을 수확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된 숲이 10헥타르, 20년 된 숲 10헥타르, 30년 된 숲 10헥타르, 쭉 이어서 100년 된 숲 10헥타르까지 다 합쳐서 100헥타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100년 된 숲 10헥타르를 수확하고 현재 90년 된 숲이 10년 뒤에는 100년 된 숲이 될 테니 그때 10헥타르 수확하고 이렇게 10년마다 지속 가능하게 수확할 수 있는 연령 분포의 숲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병충해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숲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린 숲의 비율은 더 많아야 합니다. 마치 역제이자형 곡선처럼 어린 숲이 많고 오래된 숲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숲의 나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숲의 나이 구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숲의 대부분은 1960년부터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의 산이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숲의 나이가 40에서 50년생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숲의 나이 구조가 편중되면 인구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사회가 합계 출산율 0.7이나 지방소멸 같은 인구 구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숲도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지속성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것처럼 산림의 지속성 측면에서 10에서 20년생 유령기의 숲을 지금보다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숲은 중요한 탄소 저장 공간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는 행위는 숲에 저장된 탄소를 밖으로 꺼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숲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나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무의 무게가 곧 나무가 고정한 탄소의 양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게를 재는 것은 어려우니까 나무의 키와 둘레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무의 부피를 재고 부피값으로 무게를 추정합니다. 나무 한 그루의 성장은 사람의 성장과 비슷합니다. 어린 새싹 시기에는 천천히 자라다가 잎이 좀 달리고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는 청년기에는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그러다 중장년의 나무가 되면 성장 속도가 둔해집니다. 나무의 성장은 언제 둔화할까요? 나무의 높이는 유전자와 토양의 수분이 결정합니다. 나무 꼭대기의 잎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잎을 유지하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 토양의 깊이가 깊고 물이 풍부한 곳이라야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토양의 수분 조건에 따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면 그 위로 더 자라는 속도는 크게 둔화합니다. 나무의 부피 생장은 빛과 공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빛을 향해 가지를 뻗고 뿌리로부터 잎까지 물이 올라가고 잎에서 뿌리로 광합성 산물이 내려오면서 물관, 채관, 형성층이 발달하고 그게 곧 나무의 부피 생장이 됩니다. 나무가 부피 생장하려면 옆으로 가지를 뻗고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나무가 옆으로 자라는 속도가 둔화합니다. 숲속 토양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토양의 생성과 발달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숲의 밀도는 숲 가꾸기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는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숲보다 굵은 나무가 적게 있는 숲이 탄소를 더 많이 고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숲속 모든 나무의 크기를 측정해서 단위 면적당 나무의 부피를 계산해보면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가배기와 골라배기를 통해 더 건강한 숲을 만들면서 필요한 목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왜 못할까요? 나무를 베는 기술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를 베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숲의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숲을 만들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나무를 베고 어떤 나무는 미래를 위해 남길지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남긴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나무를 베고 밖으로 꺼낼 장비와 기술 인력도 없습니다. 꺼내서 트럭에 실었을 때 운송비와 나무값의 단가가 안 맞습니다. 국산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수요처도 거의 없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기르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가치사슬의 많은 부분이 비어 있거나 아주 허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연결해야 하고 산주들이 산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숲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산림경영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영림단이 있어야 하고 베고 꺼내고 운반하는 모든 과정의 기술적, 비용적 최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산 목재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줄 목수가 있어야 합니다. 산주가 생각하는 백년숲, 산림청이 생각하는 백년숲,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생각하는 백년숲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베고 싶고 누군가는 베지 않는 숲을 원합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이야기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숲은 계속 나이를 먹고 우리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앞으로의 백년숲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해야 우리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백년숲을 그릴 수 있고 이야기해야 그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숲에서 만나야 합니다. 숲은 그곳에 있으니 우리만 숲으로 모이면 됩니다. 김우성 자연과 공생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